자, 9번 한번 볼게요. 최고차항 개수가 1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자, 다음 함수고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식을 만족한다라고 하니까 얘는 무슨 식? 항등식. 자, 다음 함수만 나와도 보는 거지만 다음 함수 플러스 항등식까지 나오면 이제 뭐 봐야 돼요? 무조건 거의 무조건 차수, 계수, 인수를 봐야 됩니다. 차계인. 먼저 차수를 봐야 돼요. 그래서 fx가 지금 몇 차인지 모르죠. 최고차항 개수가 1인 것만 압니다. 그럼 fx는 x n제곱이다. 자, 이렇게 일단 써놓을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f'x는 n 곱하기 x n-1제곱이죠. 자, 여기서 이제 뭐 해야 되냐? 차수를 가정해 봐야 돼요. 자, n을 먼저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fx는요 x고요. f'은 0, 이제 n만 남죠, 그죠? 상수예요. 그럼 x f'은 nx고요. 이 같은 경우는 그냥 3x죠. 마이너스 3x. 그러면은 이게 최대 1차예요 지금, 그죠? 근데 여기는 2차잖아요. 항등식이려면은 좌우변이 완벽히 똑같이 일치해야 되는데 같지 않으니까 n이 1일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n이 2라고 해봅시다. 그럼 f는요 x제곱이고요. f'은 2x잖아요. 그러면 좌변이 2x제곱에다가, 그죠? f'이니까 2x제곱에 마이너스 3fx인데 마이너스 3fx 요거죠. 마이너스 x제곱인데, 자, 블라블라 있겠죠 뒤에. 근데 이게 2x제곱과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차항의 개수가 다르니까 안 되겠죠. 자, n이 2일 때도 안 되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n이 3일 때 보시면은 f가 이제 3이면 x제곱이면 네, 이렇게 있겠고, 다음에 f'은 3x제곱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은 3x 세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 하면은 얘가 사라지죠. 3차가 사라지고 뒤에 2차는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어쨌든 2차가 좌변과 이제 우변과 같으면은 될 수 있는, 네, 만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죠. 그래서 얘는 되겠다 싶고요. 다음에 n이 4 이상이면 어떻게 돼요? f가 x 4제곱이고 f'이 4x 세제곱이니까 지금 4x 4제곱 마이너스 3x 4제곱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4차항이 살아남아요. 그죠?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변과 같아질 수가 없다. 5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5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 될 것이다. 왜냐? 자, n이 4 이상일 때는 이제 요걸 이제 대입해서 이제 식을 써주시면 n의 x n제곱이거든요. n의 x n제곱 마이너스 3 x n제곱이에요. n-3 x n제곱인데 여기가 딱 3이 되지 않는 이상, 4, 5, 6, 7 이렇게 남는 이상 x n제곱 4차, 5차, 6차 요것들이 다 살아남기 때문에 좌변에서, 그래서 2차만 남는 우변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n이 3일 때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모든 가용의 수를 다 나열해보고 소거하는 논리, 요거를 꼭 훈련하시면서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럼 fx가 3차가 나왔습니다. 자, fx는 3차요. 최고차항 계수는 1이고요. 자, 이렇게 되죠. 자, 이 상황에서 나머지 이제 계수를 알아봐야겠죠. 차계인 계수를 알아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뭐 c라고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둘 건데 여기서 양변에 일단 0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항등식이니까 수치 대입법을 쓸 수 있죠. 자, 0 대입하시면은 마이너스 3f0은요 0이에요. 그러니까 f0은 0이 나옵니다. 상수항이 뭔가요?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수치 대입법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계수 비교법을 쓸 수도 있는데, 뭐 수치 대입법을 몇 번 더 해볼까요? 네, 뭐 계수 비교법으로 가죠. 미분하시면은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그러면은 x f'x는 3x 세제곱 플러스 2ax 제곱 플러스 bx고요. 빼기 3.
에다가 x 세제곱 플러스 ax 세제곱 제곱 플러스 bx, 이게 2x 제곱 마이너스 8x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세제곱은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2차 항은 요거 두 개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a x 제곱, 1차 항은 요거 두 개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2bx, 이게 요거와 같다 이거죠. 자, a는 얼마? 자, 마이너스 2고요. 자, b는 4가 되겠죠. 따라서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 자, f1은 얼마입니까? 1-2 플러스 4에서 3이 된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항함수와 항등식이 나왔다. 뭐 본다? 차수계수 인수. 차수를 이제 먼저 알기 위해서 뭐 한다? n이라고 가정하고 경우의 수들을 나열해 본 다음에 안 되는 경우들을 소거한다. 남는 게 정답인 겁니다. 오케이? 그 논리대로 한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렇게 보시고 다음에 10번 볼게요. 자, a가 1보다 큰 투일수 a에 대해서 두 곡선을 만나는 점을 두 점을 a, b라고 하자. 자, a, b의 중점이 직선 위에 있을 때 3분 a, b의 길이는, 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a, b의 중점을 먼저 알기 위해서 a, b의 좌표를 좀 알아보는 게 좋겠죠. 자, 여기서 그림을 아주 대략적으로만 그려보시면, 자, 여기 x 앞에 마이너스 있고요. 그 로그 앞에 마이너스도 있죠.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x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이렇게 뒤집어지고요. y축 대칭. 그 다음에 로그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이렇게 뒤집어지고요. x축 대칭. 그래서 이렇게 생겼죠. 점근선은 그대로죠. 평이도 안 됐으니까.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x 플러스 2a니까 x축 방으로 마이너스 2a만큼 평이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1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2a만큼 평이도 한 거면은 마이너스 2보다 더 많이 왼쪽으로 갔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만나나 봅니다. 자, 이 두 점이 a랑 b. 자, 이들의 중점. 자, 이렇게 이었을 때 얘들의 중점이 요쯤 있겠죠. 이게 4x 플러스 3y 플러스 5 이런 직선이 있을 때 그 직선 위에 있다고 합니다. 이때 a, b의 길이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은 만나는 점에 x좌표를 제가 좀 적어볼게요. 여기를 a라고 합시다. 여기를 b라고 합시다. 자, 그때 이제 m의 좌표는 a 플러스 b의 중점이니까 2분의 a 플러스 b죠. 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일단 교점을 알아보죠. 같다라고 식을 둬서 x 값을 이제 구해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뭡니까? 여기서부터 로그 방정식이죠. 로그 방정식. 로그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밑을 통일하고 앞에 개수도 같이 통일해 줘야겠죠. 여기 마이너스가 있는데 마이너스를 이제 분배하시면은 여기다 올려주시면은 x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1승.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아니면은 넘겨서 생각을 해보죠. 마이너스가 좀 거슬리니까 넘겨서 로그 2x 플러스 2a에다가 더하기 로그 2의 마이너스 x. 자, 이런 꼴이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 범위를 대략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자, x가 일단 0보다 커야 돼요. 지수 법칙에 의해서. 그죠?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에는 x 플러스 2a가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a보다 큽니다. 이런 상황인데 마이너스 x가 0보다 큰 거니까 x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2a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은 범위에서 이제 근이 나와야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로그들의 합이니까 곱으로 쓸 수 있죠. 마이너스 x, x 플러스 2a. 자, 이런 걸로 될 텐데, 자, 얘가 0이 나온다라는 것은 로그 2에 1이라는 거죠. 그죠?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ax 1이고요. 넘겨주시면은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교점의 x좌표를 a랑 b라 놨잖아요. 그죠? 그 a, b가 이 교점식 그래서 둘의 함수값이 같다라고 놓은 요 식의 근과 같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근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의 두 근이 a랑 b다.
근데 A랑 B랑 두면 안 되겠네요. A가 있네요 이미. 그러면은 뭐 x1, x2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x1 더하기 x2는 마이너스 2a를 할 수 있죠. x1, x2는 1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점을 알고 싶은 거니까, 자, x1과 x2를 더한 다음에 2를 나눈, 자, 그 정보를 알고 싶은 거죠. 자, 얼마입니까? 여기서 2 나눈 거니까 마이너스 a가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마이너스 a가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x좌표는 마이너스 a입니다. 자, 마이너스 a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점의 y좌표도 좀 알아야겠죠. 그죠? 중점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정보를 알아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x를 요 함수에다가 대입한 함수값이 있을 것이고, b를 x1을 대입한 함수값, x2를 대입한 함수값 이렇게 각각 있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죠. 여기다가 대입하시면은 이 함수값은 마이너스 로그 2의 마이너스 x1이고요. 이 함수값은 마이너스 로그 2의 마이너스 x2죠. 자, 그 둘의 중점이니까 둘이 더해서 2를 나눠주시면 더하시면은 로그 길이 곱하니까 진수 길이 곱하니까 로그 2의 x1, x2죠. 앞에 마이너스 있고요. 자, 근데 얘가 뭐다? x1, x2가 1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로그 2의 1이니까 0이네요. 0. 그러니까 중점의 y좌표는 0입니다. 자, 그러면 몇 콤마 몇을 지나는 거예요? 자, 이 함수가 마이너스 a, 0을 지나는 거죠. 중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a, 0이다. 자, 따라서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5는 0. 따라서 a는 얼마? 4분의 5가 됩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a, b의 길이네요. 자, 그러면은 x1과 이제 x2, y1과 y2, x1과 여기 대입한 결과, 이 결과들의 좌표를 활용해서 길이를 이제 구해봐야겠죠. 그럼 일단 x1, x2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a에 여기 a를 여기 식에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2분의 5x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양변에 2를 곱해서 풀어주시면, 자, x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자, x1, x2가 나왔죠? 자, 그거를 이제 대입해서 함수값도 이제 구해보시면, 자, 마이너스 y값은 마이너스 로그 2의 2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는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로그 2의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에 대해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플러스 1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분의 1, 1. 자, 요 둘이 각각 a, b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a, b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 다음에 제곱해 주시고,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1 해준 다음에 제곱해 주시고, 여기가 이제 2분의 3의 제곱이죠. 여기는 4가 되고요. 그러면은 4분의 9에다가 4를 더한 다음에 루트 씌워주시면 4분의 25의 루트니까 2분의 5가 나오네요. 네, 정답은 5번이 되겠다. 오케이, 뭐 어렵지 않은 문제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볼게요. 두 정수 A, B에 대해서 실수 전체집합에서 연속인 fs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연속 조건 물어보고 있겠죠. 그죠? 자, 연속이면은 뭐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다, 뭐 이런 거 체크해야 될 거고요. 그죠? 가조건 0에서 4 사이에서 fx가 정의가 됐습니다. 나조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플러스 4는 fx와 같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게 뭐죠? 이거 보시고 주기함수라는 거 체크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다른 x값을 대입했는데 함수값이 같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x값을 대입했냐? x가 있고 그 x에서 4만큼 큰 값을 또 대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는 거는 4마다 x가 이제 4 이후마다 같은 함수값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고, 그 주기함수인 거죠. 주기가 4인 주기함수다. 자, 그래서 딱 가조건도 봤더니 0에서 4 사이에서 정의가 되었죠. 딱 주기가 크기가 그 범위가 이제 4만큼의 크기에서 정의가 됐다. 그리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겠죠. 이제 봤더니 2차 함수고 최고차 항도 모르고요, 1차 항도 몰라요. 자, 그런 상황인데 상수항은 알죠. 그래서 y축에서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 됐는지, 자, 그것만 알려줬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x가 1에서 10 사이일 때 fx는 0의 서로 다른 시간의 개수가 자 5라고 합니다. 개수가 5다. 5개다. 그때 이제 a 플러스 b의 값은 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1에서 5 사이에서 이 fx를 뭔가 봐야 하는 건데, 그죠? 일단 0에서 4 사이에서 나왔으니까 대충 한번 그려보죠. 함수가 대충 뭐 이렇게 생겼다고 쳐봅시다. 0에서 4 사이에서. 자, 그럼 주기가 4니까 얘가 이제 0이었던 부분이 4에서 그대로 함수값이 똑같이 나오겠죠. 여기 있던 부분은 여기랑 똑같이 나올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게 8까지 갈 거고. 근데 만약에 fx가 대충 그렸는데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치면,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어떤 일을 하느냐? 연속이 아니죠. 4와 8에서 연속이 아닙니다. 근데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생겨야 될까요? 얘가 좌우가 대칭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좌우가 대칭. 좌우가 대칭이어야 된다. 그래서 딱 이 0에서의 함수값과 4에서의 함수값이 같을 때 정확히는 이제 이 어떤 0과 4 사이에서 정의되었다 다 빼고 생각해서 그냥 이 순수하게 2차 함수를 봤을 때 0과 4에서 함수값이 일치해야 이렇게 범위가 끊어진 여기에서 반복이 됐을 때 그대로 0에 있던 함수값이 4로 가면서 겹치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연속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복이 될 테니까 함수가 애초에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 자, 그럼 0과 4에서 함수값이 같으면 자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뭐예요? 2차 함수니까 대칭성 봐야겠죠. 대칭성을 보니까 함수값이 같을 때 여기 중점이 바로 2가 돼야겠죠. 그죠? 이 축을 기준으로 같은 함수값이 나오는 거니까 항상. 자, 그래서 추계 방정식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fx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ax-2 제곱 요렇게. 거기에 플러스 뭐 상수항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얘를 한번 그 전개를 해보시면 a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인데, 네,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4a인데 여기는 이제 상수항이 마이너스 24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4a 플러스 24 해주시면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4 이렇게 해주시면은 플러스 4a랑 마이너스 4a랑 사라지면서 상수항으로 마이너스 24만 남겠죠. 자, 그리고 b는 이제 마이너스 4a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4a다. 자, 이 조건 하나 알아냈고요. 그럼 a 플러스 ba는 a 마이너스 4a니까 마이너스 3a. 그러니까 a 값만 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조건 보시면 fx는 0의 서로 다른 시간의 개수가 15래요. 이게 지금 반복이 됐는데 1에서 10까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0, 4, 좀 더 넓게 4, 8, 10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1이 있을 거고요. 그죠? 1이 있을 거고 중심축인 2가 여기 있을 거고
해서 1부터 10까지자. 10까지 딱 봤을 때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자, 이런 꼴이 되는 거죠. 근데 fx는 0에 서로 다른 시간의 개수니까 얘가 5개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할까요? x축이 이렇게 있으면 될까요? 이렇게 있으면은 3개밖에 안 되죠, 그죠? 이러면 3개밖에 안 되고, 그거보다 조금 크면 하나, 둘, 셋, 넷, 5개 딱 되죠. 조금 크면. 근데 좀 많이 커지면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서 지금 만나던 게 안 만나기 시작하면은 하나, 둘, 셋, 넷, 4개가 되죠.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좀 크고, 세 점에서 만날 때보다는 좀 크고, 요 점 0, 1,2 점을 지날 때 보다는 좀 작고, 이 점까지 되는 거죠. 0, 1 때 포함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된다. 그래서 이거보단 크고 얘보단 작은, 요 사이에 있을 때, x축이 요 사이에 있을 때 가능하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자, 일단은 1일 때를 대입해 보시면 f1은 얼마요? 자,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4죠. 네, 이거보다 x축이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아래에 있으니까 x축은 y는 0이잖아요, 그죠? y는 f1이 더 0보다 위에 있으니까 더 0보다 큰 거죠. 정리하시면은 마이너스 8보다 a가 작다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f가 2일 때 함수값이죠. 꼭지점에서 함수값. 그거는 여기다 2 대입하시면은 얘가 사라지니까, 자,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4만 남죠. 자, 이렇게 남는다. 얘는 이제 0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 작아야 된다 이거죠. 넘겨주시면은 이렇게 되고, 자, 마이너스 4 나눠주시면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6보다 크고 마이너스 8보다 작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가 뭐냐? 정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a는 가능한 것은 마이너스 7밖에 안 되고요. 여기서 곱해주면은 28이 되겠죠. 마이너스 3a가 정답이었으니까 곱하시면은 21.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속 조건을 이제 보시고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프로 이제 좀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고, 다음에 2차 함수 나왔으니까 대칭성 고려하셔가지고 연속 조건이 되기 위해서 0과 4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야 되니까 이것은 2차 함수에서 대칭성에 대한 어떤 질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0과 4에서 같은 함수값을 가지려면은 2차 함수가 2에서 대칭축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활용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fx는 0이 서로 다른 시간의 개수가 5개가 나오기 위해서 이제 뭘 해줘야 되냐? 네, 5개가 나오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보시고, 그죠? 서로 다른 시간의 개수를 물어보시면은 일단은 어떻게 해석한다? 시간의 개수 그러시면 y는 fx와 y는 0, 이것의 교점의 개수로 이제 생각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세어본다. 이제 y는 0이 사실은 fx가 이제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지만 fx 그래프가 복잡하니까 여러 번 그리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y는 0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보면 되는 거니까, 자, y는 0을 움직여 보면서 언제 5개가 나오는지 확인한다. 네, 이런 메커니즘으로 푸시면 되겠죠. 오케이. 오케이. 자, 양수 a에 대해서 fx 그래프가 y는 2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는 n이다
이 n개의 점의 x좌표의 합이 39개일 때 NA의 값은 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일단은 fx가 만나는 점이다 라고 했으니까 만나는 점 개수니까 이제 그래프 그려봐야겠죠. 그래프를 봐야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지금 얘가 복잡해요. 일단 절대값도 있고요. 특히 x 들어갈 부분에 1차식 복잡한 식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시면은 보통 얘를 뭐 한다? t로 치환해준다. 그래서 ax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t로 치환해줍니다. 자 그러면 치환할 때 뭐 주의한다? 범위도 좀 같이 봐야겠죠. 이거 이제 범위 같이 보시면 자 x는 0과 a분의 4파이 사이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거니까 양변에 a를 곱해줘요. 다음에 마이너스 3파이도 해줍니다. 네, 그럼 이런 느낌으로 되죠. 자, t가 얘와 얘 사이다. 마이너스 3분의 파이보다 크고 4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뺀 것보다는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fx는요. fx는 뭐 t에서만 일단 보면 4sin t 플러스 2 뭐 이렇게 되죠. 네, 좀 훨씬 심플해졌죠. 그 다음에 y는 2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얘를 이제 방정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방정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만나는 점의 개수. 얘가 2랑 같다 라고 뒀을 때 요거의 실근의 개수가 같죠. 만나는 점의 개수가. 오케이. 자 그럼 실근의 개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자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은 자, 요걸 쓸 수 있어요. 자 절대값 fx가 상수 a와 같다 라고 하시면요 fx는 a 또는 마이너스 a와 같다. 요 두 개의 식을 풀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fx가 뭐 0보다 크다, 뭐 작다, 뭐 이거를 따로 뭐 분할할 수도 있겠지만 심플하게 이렇게 나눠서 두 개에서 각각의 근을 구하시면 되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sin t 플러스 2가 플러스 2일 수도 있고요. 정리하시면은 얘는 0이 되는 경우가 있죠. sin t가 아니면은 4 sin t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와 같아서 sin t 정리하시면은 마이너스 1과 같은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얘 또는 얘입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게 되게 편하다는 거. 절대값이 나오는 경우에 물론 이 함수를 다 그려가지고 절대값 씌워가지고 2랑 같은지 볼 수도 있겠지만 얘를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다시 그래프로 또 해석하시면 만나는 점의 개수니까 그래프로 또 해석하시면 자 이게 y는 0과 y는 마이너스 1이 y는 sin t와 만나는 어떤 지점을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범위를 다시 생각해보면 자 마이너스 3분의 파이에서 4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입니다. 자 0과 마이너스 1이니까 사실 뭐 3분의 파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네 조금 뭐 간 거니까 앞뒤로.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그려보시면 자 여기를 한 주기로 갈게요. 이렇게 sin t가 두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4파이까지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게 0과 4파인데 자 3분의 파이씩 빠졌으니까 뭐 이렇게 봅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y는 0이 여기 있죠. 이거죠. 이거고 다음 y는 마이너스 1은 여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자 이게 여기는 포함하고 여기는 포함 안 하네요. 그럼 여기는 이제 포함을 하고요. 여기는 포함을 안 하죠. 이런 거 주의해야겠죠. 그럼 y는 0과 만나는 점의 개수는요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맞죠? y는 마이너스 1과 만나는 점은요 하나, 둘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 총 6개가 된다. 볼 수 있겠죠. 자 n은 그래서 6이고요. 그죠? n은 6이고 그 다음에 6개 점의 x좌표의 합이 39랍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여기서 일단 볼 건데 자 이거는 어디까지나 지금 t라는 점 sin t입니다. sin t 네, x좌표의 합이라 그랬으니까
t를 x로 좀 바꿔줘야겠죠. 자, 그런 생각도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t 값이 언제 이제 만나는지부터 생각을 먼저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0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파이예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3분의 파이에서 한 주기만큼 더했죠. 반주기만큼 더했죠. 그러면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고요. 여기도 반주기 더했으니까 2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여기는 아니죠. 헷갈릴 수 있으니까 3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자, 이렇게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뭡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2분의 3파이잖아요. 그죠? 근데 2분의 3파이에서 마이너스 3분의 파이 했으니까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아래다 쓸게요. 이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여기서 2파이만큼 더한 2분의 3파이 더하기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음. 음. 자, 얘를 이제 x로 다 바꿔서 더해줄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복잡하죠. 일단은 t가 ax 플러스 3분의 파이거든요.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그리고 이제 근이 x1, x2, x3, x4, x5, x6이라고 했을 때, 그죠? 얘네들을 이제 다 더해줄 거잖아요. 그죠? 얘를 다 더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응되는 t의 값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ax1 더하기 빼기 3분의 파이는 t1이라고 하고 ax2 빼기 3분의 파이는 t2라고 하고 ax3 빼기 3분의 파이를 t3. 자, 이런 식으로 간다고 치면요. 얘네들 다 더해봅시다. 그럼 뭐예요? 이런 식으로 가서 네, 다 적어볼게요. x4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거는 t4고 ax 5 얘가 t5 axu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t6. 자, 라고 했을 때 얘네들을 싹 더해봅시다. 그러면 좌변은 a 더하기 x1 더하기 x2 더하기 x6까지 더한 거.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거죠.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3분의 파이를 6번 더했으니까 2파이죠. 마이너스 2파이. 그 다음에 좌변은 t 더하기 t 더하기 t6까지 더한 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x1을 이제 다 더한 것들 x1, x2, x6까지 더한 것은 t를 다 더한 거에다가 2파이를 넘기면 더해주면 되죠. 더하고 그 다음에 a를 나누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더하시면 자,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냥 사인 D죠? 이거 그냥 사인 D죠? 그냥 0 이렇게 하면 되네요. 0파이 2파이 3파이 이거죠? 여기는 2분의 3파이고 여기는 2분의 7파이죠. 이렇게 뭐 이렇게 된 거고 다 t를 이제 6개를 다 더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얘랑 얘 더하면 5파이죠. 얘랑 얘 더하면은 6파이죠.
얘랑 얘 더하면은 11파이죠. 다 더한 게 11파이. 11파이 더하기 2파이에다가 이제 a를 나눈 게 이제 다 더한 것. 자, x1, x1, x2, x3 이거 다 더한 게 이제 39라고 나왔거든요. 그죠? 얘가 이제 39라는 거고, 그럼 39a는 13파이. 자, a는 얼마? 3분의 파이다.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na니까 na는 6 곱하기 3분의 파이 해서 정답은 2파이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답은 4번. 자, 그래서 일단은 만나는 점의 개수니까 그래프고, 그죠? 그래프고, 얘를 이제 방정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복잡한 식 x자리에 복잡한 식 있으니까 뭐 해준다? 치환해준다. 네, 이 포인트. 치환해서 이제 범위 해주고, 잊지 말고 해주시고, 다음에 절대값이 나왔잖아요, 그죠? 절대값 fx 꼴 나오면 뭐 한다? fx는 a, fx는 마이너스 a 꼴로 바꿔준다. 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뭐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거. 특히 이제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삼각함수 그래프 파트 있잖아요, 그죠?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 이런 좀 원칙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삼각함수 그래프의 원형을 가급적이면 유지하자. 삼각함수 그래프의 원형을 가급적이면 유지하자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물론 이제 막 평행이동하고 막 4배하고 플러스 2하고 막 그 다음에 절대값 씌우고 이럴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그러지 말고, 가급적이면 sin t의 원래 형태를 그대로 가져와서 문제를 진행을 하시는 게 더 맞다는 거예요. 보통 그런 식으로 문제가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변형을 좀 해줘라.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런 원칙에 의해서 절대값을 이렇게 푼 거죠. fx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풀어졌고, 그 다음에 좀 헷갈리는 게 이제 치환을 처음에 했잖아요. 네, 이제 문제에서 x좌표들의 합을 물어봤거든요. 그죠? 그래서 x좌표들의 합인데 얘는 치환한 변수니까 치환한 변수의 어떤 근이 또 이제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바꿔줘야 되냐? 이게 좀 헷갈리는 포인트인데,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좀 보여드린 거죠. 그래서 x 이제 근들이 x1에서 x6까지 이렇게 있고, 얘들을 다 더한 게 지금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바로 방정식에서 구할 수 있는 거는 t의 값들을 이렇게 딱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얘네들랑 어떻게 차이가 나냐? 이거를 이 식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다 더해 보시는 거죠. 여기다 다 대입한 다음에 x1, x2 이렇게 대입한 다음에 다 더해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얘네 x 좌표들의 합이 나오고 여기는 t의 좌표들의 합이 나와서 그 둘의 관계식이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점들을 이제 활용해서 진행하시면 헷갈리지 않고 할 수 있다. 오케이. 오케이. 다음에 13번은 빈칸인데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문제에서 그대로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 그대로 진행하시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다음에 이제 14번 한번 같이 보시면 최고차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고요. 최소 t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시간의 개수를 gt라고 합시다. 자, 이런 게 좀 어려운데 변수가 한두 개가 아니죠. t도 있고 x도 있고 s도 있고요. 자, 이런 경우에서 이것은 뭐에 대한 방정식입니까? 이 방정식의 변수가 뭐예요? x입니다. 이 방정식의 변수는 x니까 나머지는 다 상수 취급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 적분은 뭐에 대한 적분입니까? s에 대한 적분이에요. 그럼 이 적분하는 식에 관해서 한해서만큼은 s 말고는 다 상수예요. 그렇게 되는 거. 그리고 이것의 서로 다른 시그널 개수를 gt라고 했죠. 그럼 이건 또 뭔 소리예요? t에 따라서 이 방정식의 시그널 개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또 변수가 t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변수들이 막 꼬여 있을 때 무엇이 무엇을 조작하고 그래서 무엇이 종속되냐, 조작 변수와 종속 변인의 이제 변수의 관계를 이제 잘 파악하셔야 된다. 함수의 x와 y 관계를 잘 파악하셔야 된다. 이게 좀 포인트인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근데 이제 단순하게 봤을 때, 자, 이거 뭐예요? 이거 정적분이고, 어떤 정적분? 변수가 있으니까, 그죠? 변수가 있으니까 그 구간의 끝에 구간의 끝에 변수가 있으니까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자, 뭐 합니까? 일단은 대입, 그 다음에 미분 해봐야죠. 양변 미분. 근데 이제 이거는 항등식이 아니거든요. 항등식이 아니라서 미분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주의해야겠죠. 그래서 양변 미분하는 건 어디까지나 항등식에서 가능하다는 거. 자, 그럼 일단 x에다가 t를 대입해 보시면 0이 나오죠.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얘에서 근을 가진다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t에서 근을 가지니까 일단 gt는 최소한 한 개의 근을 무조건 가집니다. 그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3차 함수거든요. 3차 함수. 그러니까 이게 이제 f 최고차가 1차니까 x 세제곱 블라블라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순히 이 정표함을 이렇게만 이제 암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정적분의 기본 정리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정적분의 기본 정리 뭡니까? a와 b에서 fx dx는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그죠? 자, 그래서 얘도 이제 그렇게 바꿔주시면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t는 0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라지 fx는 라지 ft다.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fx는 당연히 스몰 fx의 한 부정적분이고요. 그래서 이 라지 fx라는 함수에서 이 함수값과 t를 대입한 함수값이 같게 되는 그 x 값들이 몇 개냐? 그게 바로 이제 gt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고 기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자, 기억 같은 경우에는 fx가 x제곱 곱하기 x-1인데 일단은 fx를 그려보시면 이게 지금 문제가 파악을 좀 하셔야 되는 게 라지 fx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은 fx는 뭐예요? 여기서 스몰 fx는 라지 f에 대한 도함수다. 얘는 도함수예요. 도함수. 그래서 지금 기억에서 fx가 x제곱 곱하기 x-1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 도함수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가지고 보통 이제 뭐 하냐요? 도함수의 부호를 관찰해서 증가감수나 극대극소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x제곱 x-1은 그래프가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1에서 기준으로 해서 1을 기준으로 여기는 음수죠. 감소하죠. 감소하고 감소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증가하죠. 증가하고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라지 fx가 오케이.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t가 만약에 0이라고 칩시다. 자, 그럼 t가 0이면 라지 ft는요 요거죠. 그죠? 라지 ft와 라지 fx랑 같은 값을 만족하는 x가 몇 개 있나요? 한 개, 두 개 있죠.
그러니까 x가 t일 때도 되고 x가 여기 이 점의 좌표에 x 좌표여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개가 만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때 t가 0일 때 두 개에서 만나니까 gt는 얼마다? g0은 2인 거죠. 이거에 이제 실간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문제에서 이제 1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자, t가 1일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t가 1일 때 라지 f t의 값이 여기죠. 라지 f t와 라지 f x가 만나는 점의 교점의 개수가 한 개죠. 그 얘기는 라지 fx와 라지 ft에 같다라고 놓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한 개라는 거죠. 그 얘기는 gt의 값이 1이라는 거죠. g1은 1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니은 f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면 ga는 3인 실근의 개수가 실수 a가 존재한다. 자, fx가 0인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다. 그 얘기는 일단 그래프를 좀 보시면 최고차항 개수가 1이니까 양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고 시간의 개수가 3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부호변화가 3번 일어난 거죠. 얘도 지금 도함수로 봐야 되는 거예요. 도함수로. 그럼 f의 부호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가 됐죠. 그럼 라지 f는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려지는 거고.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만약에 이제 지금 GA가 3인 실수 A가 존재한다 했는데 GA가 3이라는 게 의미가 뭐예요? GA가 뭐예요? GT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잖아요.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T의 값이 존재하냐 이거예요. 오케이? 라지 fx와 라지 ft가 세 점에서 만나는 T 값이 존재하냐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T 값이 여기라고 해봅시다. T 값이 여기예요. 그럼 라지 ft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점이 몇 개에서 만나요? 한 점에서 만납니다. 한 점에서 만나니까 GT의 값은 1이겠죠? GT의 값은 1이에요. 여기서는 안 되겠죠. 자, 근데 어쨌든 여기면 어떨까요? 여기면 어떨까요? 여기 극소면은 이 점에서의 함수값이 이거죠. 라지 ft와 라지 fx가 만나는 지점이 하나, 둘, 세 개 있죠. 그럼 GT의 값도 3. 그러니까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괜찮은데, 그죠? 오케이, 괜찮죠? 오케이. 근데 만약에 얘가 지금은 극소 지점이 두 개가 있고, 극소 지점이 여기가 좀 더 높아서 이 높은 지점과 여기가 만나서 딱 됐는데, 만약에 이 두 지점이 높이가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X축이 완벽하게 이 대칭점을 지나가지고 이게 증가 감소가 정확하게 비율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감소한 만큼 다시 증가했다가 증가한 만큼 다시 감소하고 다시 증가하고. 그래서 이 지점을 기준으로 완전히 대칭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두 점밖에 안 만나죠. t가 요 값일 때 두 점밖에 안 만나요.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여기가 있죠. 요 점에서 t 값이 여기를 가질 때, t 값이 요걸 때 이제 라지 ft가 이렇게 그려지고 만나는 교점이 3개이기 때문에 gt의 값이 3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니은도 참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들을 다 따져봐야 되는 거죠. 네, 두 경우 다 안 따져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니은도 참이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귿. t가 b로 갈 때 리미트 gt와 gb를 더했을 때 6이 만족시키는 실수 b의 값이 0과 3분이면 f4는 12이다. 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 둘이 6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실근의 개수가 지금 이게 GT가 실근의 개수에 대한 어떤 식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t를 b로 보낼 때의 극한값과 함수값을 b일 때의 함수값을 두 개를 더했어요. 자, 이것만으로 뭘 물어보는지 이제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뭘 물어보는 걸까요? 연속이에요, 연속. 연속이냐를 묻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연속이면은 얘랑 얘랑 값이 같겠죠. 그러니까 얘가 3이면 얘도 3이에요. 그죠? 그래서 3, 3이니까 더해서 6이 나오는 건데 연속이 아니라면은 이제 뭔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래서 GT가 이제 연속인지 연속이 아닌 부분에서 6을 만족시키는 부분이 또 따로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얘를 좀 가져와서 볼게요. 그래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이 나왔다. 그럼 뭐예요? 연속성을 묻는 문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음. 음. 자, 그래서 보시면 자, 만약에 이제 연속인 부분이다. 자, t가 b에서 gt가 연속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자, 리미트 gt 더하기 gb가 6이니까 얘랑 얘랑 값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3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음. 그래서 이게 3인 부분,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나오는 부분에서는 딱 오케이인 거예요. 계속해서 연속해서 3개가 나올 때 한 지점에서 3개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함수에서 좀 찾아봐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고 연속이 아닐 때도 있겠죠. 그럼 이제 경우의 수로 나눠서 일단 써볼게요. 연속인 경우, 불연속인 경우.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렸을 때 아까 이제 대강 봤는데 기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땠어요? 극속값만 존재하는 경우였어요. 4차 함수 개형 중에. 음.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세 극소가 다 존재하는 경우로 봤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이 이렇게 어, 4차 함수의 개형의 두 가지 유형을 다 보여주게끔 설계가 됐어요. 그래서 각각의 경우를 보면서 디귿이 어떨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서는 어땠어요? 자, 보시면은 이게 실근이 두 개였어요. 그죠? 여기에서 하나 나왔고, 그죠? 그러니까 t 값이 어디든 간에 두 개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개보다 넘을 수 없어요. 두 개를. 세 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GT가 3인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뭐 4나 뭐 이런 것도 안 나오니까 이게 더해서 6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연속이든 불연속이든 간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완전히 배제를 해야 되는구나. 자,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 극대값이 없는 경우죠. 4차 함수의 개형이 크게 극대극소의 개수에 따라서 나뉘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겠죠. 극대값이 없는 경우는 뭐요? 자, 없는 경우에는 비존재 안 한다. 만족하는 비가 없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 보시면은 자,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제 세계에서 만났는데, 그렇죠? 세계에서 만났는데 직후에 연속이 아니죠. 세 점에서 만났는데 이게 연속이면은 3, 3이 되면서 딱 되는 건데 이거의 왼쪽에서는 이제 좀 t 값이 좀 작을 때 작을 땐 4개고 t 값이 좀 클 때는 또 4개네요. 4개 4개네요. 그러니까 극한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t의 값을 이제 b라고 하면은 자, b에서
t가 딱 b일 때는 gt의 값이, 그러니까 gb의 값이 하나, 둘, 세 개니까 딱 3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b보다 조금 작으면 어때요? 그럼 이제 라지 ft의 값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은 하나, 둘, 세 개, 네 개니까 gt의 값이 4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조금 작으나 많이 작으나 다 계속 반복이 되죠. 네 개씩 나오는 게. 그러니까 쭉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t 값이 좀 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쭉 그으시면은 이거의 함수값 라지 ft는 이거잖아요. 역시 4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쭉 4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한값은 4개고 함수값은 3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6이 안 나오겠죠. 7이 나오겠죠. 극한값과 함수값을 더했을 때니까, 그죠? 7이 나와요. 7. 이런 경우도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는 될까요? 그러니까 t가 6일 때죠. t가 6일 때 함수값이 여기 나올 텐데. 자, 이때 또 3이 됐죠. 3이 됐는데 이게 또 연속이 아니죠. t 값이 좀 커지면은 바로 또 4개가 되고, 작아져도 4개가 되고. 자, 근데 요점일 땐 어떨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극대값과 이제 만나는 그 지점에서 t의 x좌표, 여기에서의 x좌표가 t가 될 때, 그때 값을 t를 가질 때, 이때 라지 ft는 요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3이 나와요. 그때 함수값이 딱 gt의 함수값이 3이 나와요. 근데 t가 조금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t가 좀 작아지면은 gt의 함수값이 2가 되죠. 계속 2죠, 계속 2. 계속 두 개씩 만나죠. 그리고 그거보다 좀 커지면 어떻게 돼요? 4가 되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 극값이 존재하지 않네요. t가 조금 클 때와 작을 때의 이 gt의 함수값 자체가 다르잖아요. 2개, 4개. 그러니까 극한값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서 안 되네요. 이 경우도 안 되고 저 경우도 안 되고, 그죠? 여기도 안 되고 요 지점도 안 되고, 또 여기 아무데나 뭐 이렇게 되면은 그냥 무조건 4니까, 극한값 함수값 둘 다 4니까 또 이제 안 되죠. 요 지점일 때는 어때요? 요 지점일 땐 하나죠. 함수값이 하나고 극한값은 또 2개고. 그래서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될 테고. 그래서 거의 모든 지점이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오케이? 잘 훈련해 보시고.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이거 자체가 안 되나 보다. 이런 경우 자체가 안 되나 보다. 그럼 또 뭐 어떤 경우가 있을까? 자, 여기서 4차 함수 개형을 쫙 그려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극값이 극대가 존재하는 경우,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극값이 3개 존재한다 이렇게 쓰죠. 극값이 3개 존재하는 경우, 하나 존재하는 경우. 자, 하나 존재하는 경우는 자,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자, 극값이 하나 존재하고 하나는 3중근 가지는 경우, 그런 것도 없는 경우, 이렇게 이제 나뉘죠. 그래서 요것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세 개 가진 경우는 이제 크게 이게 나뉘는데, 자,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완전 대칭, 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크게 이제 이렇게 6가지의 경우를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 게 이 경우 맞고, 그죠? 이 경우도 뭐 똑같죠. 사실 뭐 교점의 개수가 최대가 2개니까 다 안 되겠죠. 일단 다 안 될 거고. 그다음에 이 경우도 봤죠. 지금 여기서도 안 됐고 여기서도 안 됐고 여기서도 안 됐고 여기서도 안 됐고 여기서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둘 다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남은 것은 이 경우밖에 없다. 아하. 그래서 좌우 대칭인 이 경우밖에 없겠구나 라는 사실.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어디서 존재할 수 있냐, 좌우 대칭이면. 자, 예를 들어서 이 경우로 봅시다. 자, 이 경우를 보시게 되면 여기랑 여기랑 지금 만났죠. 그죠? 여기랑 여기랑 만났는데,
자, 여기랑 여기가 지금 딱 이제 함수값만 보시면은 교점의 개수가 두 개예요. 그죠? 만약에 t 값이 여기다 칠게요. t 값이 t 값이 여기일 때 라지 ft가 이거니까 라지 ft와 라지 fx와의 교점의 개수가 두 개죠. 그래서 함수값은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극한값도 볼까요? t가 얘보다 조금 작을 때 이때 라지 ft는 요게 되고, 그럼 라지 ft와 라지 fx와의 교점의 개수가 4가 되고, 즉 gt의 값이 4가 되고, 조금 클 때도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만나는 이 y좌표 라지 ft가 요거고 라지 fx와의 교점이 4개고, 그러니까 gt도 4개고, 그러니까 조금 작을 때 조금 클 때 4개이니까 극한값도 4가 되는 거예요. 극한값이 4고 함수값은 2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극한값과 함수값을 더했을 때 4 더하기 2에서 6이 나오는 거예요. 4 더하기 2에서 6이 나오는 유일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실수 b의 값이 0과 3분이래요. 보세요. 지금 굉장히 특이한 지점이죠. 여기가 여기가 0이고 여기도 지금 3인 거예요. 3. t가 0과 3일 때 지금 딱 만족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고, 그죠? 자, 그럼 이 함수의 그래프를 식을 좀 적어볼 필요가 있겠는데, 일단은 네, 이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자, 일단은 여기서 이게 지금 라지 fx의 그래프죠. 이 극소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인 건 확실하죠. 0에서 극소니까. 그래서 이 함수값이 y는 f0인데, 자, fx에서 f0을 빼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은 얘가 함수가 내려갈 거예요. f의 0만큼.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x축과 딱 만나요. 극소값이 원래 f0이었는데 f0을 뺐으니까 극소값이 0이 되겠죠. x축과 딱 접하면서 만나요. 그죠? 그러니까 0에서 접하고 3에서 접한다. 자, 그리고 이 라지 fx가 지금 fx가 지금 최고차항이 얼마나 했어요? 자, 1이라 그랬거든요. 그죠? 1이라 그랬으니까 라지 fx는 최고차항 개수가 얼마겠어요? 자, x세제곱 적분하시면 4분의 1 x 4제곱이잖아요. 그죠? 최고차항 개수가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4분의 1에다가 자, x축과 0에서 접하고 3에서 접하니까 x라는 인수를 2개 가지고 x-3이라는 인수를 2개 가지는 요런 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시고, 근데 이제 f4가 10이다. 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양변을 미분해 줄게요. 미분하시면, 자, 라지 f 프라임 x가 되죠. 뭐야 이거? 상수항 날라가죠 이건. 얘는 이제 fx죠, 그냥 스몰 f. 그리고 우변도 이제 미분할 건데, 얘는 4분의 x 4제곱 마이너스 6x 세제곱 플러스 9x 제곱이죠. 자, 미분하시면은 4x 세제곱 마이너스 18x 제곱 플러스 18x, 여기다가 이제 4를 대입해서 나오는 값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4 대입하시면은 그러니까 64 곱하기 4죠. 마이너스 18 곱하기 4의 제곱이고 플러스 18 곱하기 4. 4로 나눌 수 있죠. 64 빼기 18 곱하기 4는 72 플러스 18 계산해 주시면은 10이 되네요. 10. F4가 10이 나왔는데요. 문제에서는 12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애매하게 되게 틀리게 해놨네요. 어쨌든 뭐 틀린 건 틀린 거니까 디귿은 참이 아니다. 네, 이렇게 이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해서 마지막 디귿이 꽤나 어려운데요. 이런 것도 이제 좀 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t가 b로 갈 때 gt의 함수 값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극한값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셔서 이제 둘이 이제 비교해서 계산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려워요.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GT의 그래프를 다 좀 그려볼 줄 알아야 돼요. 네, GT의 그래프들을 다 좀 그려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GT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t 값이 여기일 때 ft가 이거니까 값이 두 개니까 2가 나오죠. 이때는 함수값이 2예요. 그다음에 좀 가면은, 좀 가도 아직 2죠. 계속 2다. 계속 2다가 여기 극대값과 만나는 요 점에 t가 될 때 그때 딱 3개가 되죠. 만나는 점이 3으로 딱 꽁충 띄고, 그 다음이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t 값이 여기 되면은 라지 ft가 여기 되고, 라지 ft와 라지 fx가 만나는 점이 4개가 되니까 4가 되죠. 쭉 4가 되다가 요 지점까지 4가 되죠. 그래서 요 지점에서 어떻게 돼요? 요 지점에선 또 3개가 되죠. 딱 3개 됐다가 그 직후에 바로 2개가 되죠. 바로 2개 됐다가 2개, 계속 2개다가 여기 딱 극소될 때는 하나 되고, 그 아래로 가면은 그 옆으로 또 가면은 다시 2개가 되죠. t 값이 여기 극소값일 때는, 극소값을 가질 때 x 값에서는 딱 하나였다가 그보다 커지기 시작한 순간 다시 2개가 되죠. 2개가 되고, 2개로 또 가다가 요 지점이죠. 요 지점에서 3개가 됐다가 이런 식으로 쭉 다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오케이? 스스로 한번 좀 그려보시고 훈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